안녕하세요. 쉽디 쉬운 치과 이야기 치과의사 현정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최근 4년 동안 턱관절 장애로 진료를 받는 인구가 20% 정도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이 질환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턱관절 장애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요. 귀 밑이 뻐근하게 아파요. 귀 뒤가 아파요. 음식 씹을 때 턱이 뻐근하고 아파요.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턱관절 장애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턱관절 장애는 크게 3가지 증상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턱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옆모습을 보시면 제가 여기 근육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놨고 하얗게 보이는 게 뼈입니다. 그 근육을 제거한 모습을 옆모습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이게 이제 아래턱뼈라고 부르고 위에 치아 이제 보이시죠? 이게 위턱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턱뼈랑 아래턱뼈 만나는 부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만나는 부위가 턱관절 부위라고 하는데요. 소리가 나는 원인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모습을 좀 단순화시킨 모형인데요. 우리 몸은 뼈랑 뼈랑 만나는 곳은 항상 말랑한 조직이 하나 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같은 디스크가 하나가 껴 있고, 정상인 구조에서는 턱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회전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턱에서 소리 나시는 분들 말할 때 소리 나는 경우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회전만 하기 때문에 절대 그 소리가 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품을 하거나 햄버거 먹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돌다가 이 아래 턱뼈가 이 디스크랑 같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정상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턱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은 이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말할 때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소리가 안 나다가 앞으로 이제 크게 벌리거나 할 때 가려고 그러면은 디스크가 아랫뼈 위쪽으로 꼭 올라옵니다. 이때 딱 소리가 나면서 입이 축 벌어지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디스크 문제가 아니에요. 이 뼈 자체의 문제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경우인데요. 이거는 턱관절 골관절염이라 그래서 퇴행성으로 뼈가 모양이 바뀌는 병입니다. 그래서 뼈가 깎여 나가거나 뼈에 이렇게 새줄처럼 이렇게 뼈가 증식하거나 그런 질환인데요. 이거는 CT를 찍어서 진단을 해야 돼요. 치과에 갔는데 턱관절 CT를 좀 찍어 보셔야겠어요 하면은 반드시 찍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턱뼈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둘째,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 우리가 입을 벌리는 거는 여기 모형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입을 벌리잖아요.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뼈 주변에는 근육이 있어요. 우리 몸은 항상 근육이 뼈를 잡아당기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손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육이 내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옆에 보면 아래턱뼈가 있고 위턱뼈가 있는데 위턱뼈랑 아래턱뼈는 이 교근이라 부르는 찝는 근육이에요. 이걸로 연결돼 있고 또 하나 안쪽을 보면은 축두근이라 그래서 이 안쪽도 씹는 근육으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 두 개 근육이 조화롭게 작용을 하면서 입이 벌어지는데 대부분 입이 안 벌어지는 정말 90% 이상 원인은 얘네 근육들이 아파서 안 벌어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손가락 3개, 가운데 3개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세로로 넣어서 해서 들어가면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3개가 들어가면은 요거 이상이면은 정상이에요. 큰 사람들 5개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근육이 아프다 하면은 손가락이 하나만 들어갑니다. 세로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숟가락도 겨우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1년에 2년에 한 번씩은 이 근육이 아파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빵을 넣어서 씹을 때도 아프고 입도 안 벌어져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병입니다. 셋째, 턱이 뻐근하게 아픈 경우. 귀가 아프던지 귀 속이 아파요, 귀 밑이 아파요, 턱이 아파요. 이렇게 아픈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귀 쪽이 아픈 경우에는 턱관절에 염증이 있는 경우 아플 수 있고 이 턱이 입 벌릴 때 뻐근한 경우에는 이 근육이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프다는 거는 관절에 염증이 생겼거나 근육에 염증이 생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턱관절 장애는 원인이 동일합니다. 주요 원인은 밤에 잘 때 이를 가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를 악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평소에 식습관이 딱딱한 것 많이 드시고 마른 오징어 같은 거 어제도 오셨는데 그거 드시고
또 커피나 이런 탄산음료 많이 드시는 분들, 누구한테 맞아서 오신 분들, 외상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턱관절 장애가 생깁니다. 그 다음 주요 원인은 사실 스트레스라고 밝혀져 있어요.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이 모든 거에 다 해당됩니다. 스트레스 심하면 밤에 이를 갈고, 스트레스 심하면은 술을 마시죠. 술 마시면 또 이를 갈고, 이런 게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우리 몸은 염증이 조금만 있어도 상당히 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이 모든 턱관절 장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요,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는 겁니다. 자기만의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해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기가 뻐근하고 뭐 소리가 나고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온찜질을 하는 거예요. 온찜질 중에서도 우리 옛날에 뭐 발목 삐거나 그러면은 수건 삶아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막 그러죠. 그 방법이 사실 염증을 제거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치과에 오셔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약물 복용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집에서 맨날 할 수 있는 온찜질이 턱관절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먹는 음식을 조절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단하고 질긴 오징어, 마른 오징어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내가 턱관절 질환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햄버거처럼 큰 음식, 관절을 이렇게 크게 써야 되는 이런 관절을 최대한 조금 쓸수록 이 질환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턱관절 장애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근육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근육이란 어떻게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새 스마트폰 많이 하고 회사에서 컴퓨터 많이 하시죠? 이 거북목 자세, 이게 턱관절 장애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에 그래서 1시간 일하셨으면 10분 정도는 스트레칭 하셔야 됩니다. 저도 치과의사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거북목처럼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 계속 피셔야 됩니다. 이렇게 피고 턱은 아래로 좀 당기고 이렇게 자세를 올바르게 하셔야지 이 주변 근육들이 아프지 않습니다. 자세 교정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어떡하지? 또 하나 더 있다. 지금까지는 제가 집에서 혼자 실천할 수 있는 홈케어죠. 홈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치과에 오셔서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이갈이가 턱관절 장애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치과에 오셔서 스플린트라는 장치를 끼시면은 이갈이, 이 약무는 습관을 어느 정도 조절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장치가 이갈이, 이 약무는 습관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습관들은 우리가 잘 때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장치를 써도 우리는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이런 이를 가는 동작들, 이 동작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안에 끼는 스플린트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거를 끼고 주무시면은 이 턱관절 디스크가 압박되는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도 있고, 장치를 분명히 꽉 물게 되거든요. 꽉 물게 돼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간을 주고 꽉 물기 때문에 이 턱관절을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톡스 치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톡스는 보통 미용 목적으로도 맞지만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오늘은 턱관절 장애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설명드린 집에서 지킬 수 있는 홈케어 방법들 잘 지키셔서 우리 턱관절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쉽디 쉬운 치과 이야기 치과의사 현정민이었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